안녕하세요. 튼튼이 가족이에요. 제가 오늘은 임신 당뇨에 대한, 즉 임당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자 해요. 제가 현재 임산부로서 겪고 있는 임신 당뇨에 대해서 언제 측정을 하는지, 그리고 임당이라고 확정이 되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임당이 왜 생기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현실감 있게 알려드리고자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지켜봐 주세요. 먼저 산모님들은 임신 후 24주에서 28주가 되었을 때 보통 임신성 단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임신성 단검사는 별도로 공복을 취해야 되지는 않는데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포도당 50g이 함유되어 있는 액체를 하나 줘요. 그 액체를 한 번에 꿀꺽꿀꺽 삼키고 그리고 체열을 하게 되어 있죠. 그 포도당 50g 함유되어 있는 것은 당뇨병 진단 의약품으로서 포도당을 마시고 그 포도당에 우리 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혈당이 어느 정도로 올라가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용도예요. 그래서 체열을 하고 일정 시간 안에 혈당이 얼마나 측정이 되는지를 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보통은 120에서 140까지 이내의 정상 범위라고 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40을 넘어가서 임신 당뇨 재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우선 저는 지금 식사 후 1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혈당 체크를, 자가 체크를 실시하려고 해요. 제가 이걸 왜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고 혈당 측정하는 것을 좀 보여드릴게요. 혈당 체크기 키트고요. 열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별도로 손가락 소독하는 거즈랑 이런 키트들이 담겨있는 주머니를 한꺼번에 받았어요. 이걸 사용해서 제 혈당을 체크를 해볼게요. 우선 혈당을 체크하고자 하는 손가락을 소독을 해줘요. 손 씻고 오는 게 더 좋아요. 오늘은 왼손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건 혈당 체크를 하기 위해서 피를 내야 되는데 바늘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혈당 체크하는 주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주사기 안에 주사가 실제로 있는 걸 좀 보여드리고자 열어볼게요. 혹시 보이시나요? 혈당 체크 바늘 보이시나요? 이게 장전돼서 쭉 발사를 순간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0.5에서 1, 1.5, 2, 2.5, 3, 3.5, 4, 5.5, 4.5, 이렇게 단계를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단계가 높을수록 바늘이 들어가는 깊이나 속도가 좀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는 겁이 많아서 1로 놓고 쓰는데요. 병원에서도 실제로 1로 놓고 저한테 혈당 체크를 해보라고 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손가락에 딱지가 앉아가지고 이게 하도 혈당 체크를 많이 하면 손가락에 좀 일정 기간 이상 되면은 굳은 살이 박혀요. 그러면 좀 안 돼서 단계를 좀 올리곤 하죠. 저는 지금 굳은 살이 박히고 나서 지금 벗겨진 상태라 1로 해도 무관할 것 같아서 저는 1로 해볼게요. 손 소독은 다시 한번 해주고요. 약간의 그 리트머스지 같은 그런 혈당 체크하는 용지예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의 마이크로칩 같이 뭔가 은색으로 QR코드 형식의 뭔가가 있는데요. 이런 걸로 기계에 삽입을 해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죠. 당황스러운데 제가 휴지를 안 갖고 왔어요. 일단은 꾹 누르면 작동을 하죠. 이런 상태에서 장전을 할 때 뒤에를
띠그닥 누르면 여기가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물론 혈당 체크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1단으로 하고 손가락에 발사해 볼 거예요. 다시 한번 소독을 하고 혹시 모르니까 보여드릴게요.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저는 항상 이거 할 때 엄청 숨이 멎을 것 같거든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쭉 하면 이렇게 피가 나오죠? 이 피를 이 용지에, 지금 이 용지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피를 쪽 빨아들여야 돼요. 그럼 빨간색으로 변했죠? 그러고 나서 제 혈당은 지금 131이래요. 보이시나요? 131. 그쵸? 140 안에 들어왔으니까 저는 혈당이 지금 높지 않게 제가 식단 조절을 잘 했구나라고 저는 알 수 있는 거죠. 원래 휴지를 닦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휴지를 안 갖고 왔어요.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보통 노트에 적어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산모수첩에 따로, 산모수첩 안 보이나? 산모수첩에 따로 혈당 체크를 해서 적어놓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적어 나가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 혈당 체크를 왜 했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혈당 체크를 했어요. 수치는 131로 정상 범위 안에 있었고요. 그 말은 즉슨 제가 1시간 전에 먹었던 식사가 식단 관리를 제대로 했구나. 그래서 혈당이 정상 범위 안에 있구나 라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 제가 자가 혈당을 왜 했는지가 더 필요하겠죠. 여기서는 자가 혈당을 왜 했느냐, 처음에 임산부들은 24주에서 28주가 되었을 때 보통 임신 당뇨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당 50g을 먹고 체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임신 당뇨에서 기준치에 넘어서는 혈당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체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임당 재검이 뜬 케이스거든요. 임당 재검을 하게 되는 경우 첫 번째 그 임당 검사하고는 조금 달리 검사를 진행하게 돼요. 임당 재검을 할 때는 공복 상태로 오세요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공복 상태로 병원을 가면 한동안 음식은 못 먹게 되어 있어요. 장작 길게는 5시간 정도를 병원에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일단 공복 상태로 병원을 가시면 공복 상태에서 한번 체열을 해요. 그리고 포도당을 50g이 아니라 이번엔 100g을 주시거든요. 그 100g을 다 꾹꾹꾹꾹 마신 다음에 1시간 후 혈당 체크를 또 해요. 체열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공복 상태에 한 번, 포도당을 먹고서 1시간 후 한 번, 두 번째 체열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1시간 후에 또 체열을 해요. 그리고 또 1시간 후에 체열을 하게 되죠. 그러면 총 체열을 몇 번 할까요? 공복에 한 번, 포도당 100g을 먹고 1시간 후에 한 번, 그 후 1시간 후 한 번, 그 후 1시간 후 한 번, 이렇게 해서 총 4번의 체열을 하게 돼요. 그만큼 병원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고 나서 혈당 체크를 다 하고 결과를 보고서도 혈당이 높다. 그러면 어떤 병원은 당뇨 교육, 영양 식단 교육 이런 걸 하게 돼서 길게는 사실은 5시간이 아니고 6시간 정도를 병원에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또 체열을 이렇게 4번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이제 식사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보통 병원이나 병원 근처 또는 집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제가 아까 말했던 어떤 병원에 대해서는
보통은 그렇게 다 혈당 검사를 하고 혈당 수치가 다 나오고 나서도 조금 높으면 그러면 지금 영양식단 교육과 혈당 관련된 교육을 받고 가세요. 당뇨 교육을 받고 가세요. 라고 하세요. 그럼 병원 내에서 보통 그냥 밥을 먹고 한 두세 시간 더 교육을 받고 그리고 집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혈당 검사가 사실 재검이 임신 당뇨 검사가 쉽지 않은 검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면 저희가 첫 번째 임당 검사를 했을 때까지 식단 조절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임신 당뇨가 그때 체크되어야 그나마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임당 검사에서 떨어졌다고 무조건 우울해하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다행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24주에서 28주 안에 저희가 임당 체크를 해서 발견돼서 임신 합병증으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방지하고자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임신 합병증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무슨 거대아를 낳을 수도 있고요. 뭐 5kg짜리 아이를 낳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5kg짜리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어떻게 낳겠어요? 나는 자연분만을 너무 하고 싶은데 자연분만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보통. 제왕절개를 하시게 될 거예요. 양수가 많아진다든가 조산 있다든가 뭐 임신 중독증 이런 거가 걸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임신 합병증들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임신 당뇨가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우울해 하실 필요는 없고 이 기회를 삼아서 내가 좀 더 남은 기간에 출산 전까지 남은 기간에 관리를 조금 더 잘 해나가야 되겠다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막달이나 요즘 이렇게 임신 당뇨가 확 올라가는 경우보다는 조금은 더 좋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신 당뇨를 걸렸다고 우울해 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임신 당뇨는 우리가 왜 걸리게 될까요? 크게는 총 4가지의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소라고 해요. 두 번째는 내가 원래 비만이었던 경우, 세 번째는 태반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경우, 네 번째는 식습관이 나빠서 생기는 경우, 이렇게 크게는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해당이 안 됐었거든요. 저는 그 전에 유전적인 요소도 없었고요. 그리고 비만도 아니었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나쁜 식습관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보통 이렇게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임산부들은 뭐 식습관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냥 의자하고 책상만 빼고 다 먹으면 돼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조심한 편이에요. 임신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회도 잘 먹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많이 먹지 않았어요. 체중을 그렇게 많이 늘리고 싶지 않아서 많이 먹지 않았던 케이스고요. 나름 조절한다고 조절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네 번째에서 태반 호르몬으로 생긴 당뇨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태반 호르몬이기 때문에 임신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그런 임신 당뇨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거기에서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어떤 뉴스에서 나오는데 한 35세 이상인가 37세 이상이면은 임신 당뇨에 걸릴 확률이 그냥 젊은 나이에 임신을 했을 때보다는 몇 배가 더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노산이거든요. 그래서 임신 당뇨가 걸린 이유 중에 하나가 태반 호르몬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의 영향도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근데 임신 당뇨가 걸렸는데 출산 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출산 후에는 보통은 임신 당뇨가 쭉 낮아져서 거의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저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당뇨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출산 후에 임신 당뇨 수치가 낮아질 확률이 더 높겠죠. 정상 범위 안에 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출산 후에 한 10년, 15년 됐을 때 이 임신성 당뇨의 기록이 있던 사람들은, 이력이 있던 사람들은 일반 당뇨로 올 수 있는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높대요. 그래서 임신 당뇨에 걸린 사람은 사실은 임신 기간 중에도 그렇고 출산 이후에도 그렇고 꾸준한 당뇨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임신 당뇨라는 게 출산 후에는 다 나아져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출산 후에 한 10년, 15년 뒤에 이게 일반 당뇨로 올 수 있는 확률이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계속적으로 내 당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혈당 수치가 어떤 게 정상 수치인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상태에 95 혈당 미만이 가장 좋은 정상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식후 1시간 후에 재는 혈당이 최대 140 이하가 정상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검이 떴을 경우, 그래서 내가 자가 혈당 체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공복에는 95, 식후에 1시간에는 140 미만을 유지해 주는 게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재검에서도 탈락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영양 교육 받았고요. 당뇨 교육 받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인슐린을 맞아야 된대요. 인슐린이 뭐냐면요. 저희 몸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인슐린은 저희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만드는 데 필요한 포도당을 적정 그 수치로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대요. 그래서 임신 당뇨가 아니고 일반 당뇨일 때 이런 포도당을 조절을 해줘서 에너지원을 꾸준히 잘 사용할 수 있게 유지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는 호르몬의 일종이죠. 이 임신 당뇨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혈당을 조절을 해주는 거죠. 포도당을 조절을 해서 임신 합병증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예방하고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 저같이 임신 재검, 임신 당뇨 재검에서도 또 떨어지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함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외부에서 인슐린을 공급을 받게 돼요. 그게 인슐린 주사라고 하는데요. 그냥 일반 당뇨도 이런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식전 15분 전에 또는 식전 바로 전에 인슐린 주사를 제가 스스로 놔요. 그러면 아까 제가 혈당 쟀을 때 그 바늘하고는 또 달라요. 혈당 쟀을 때 바늘은 그 하나의 볼펜 같은 거에 심이 들어가 있어서 제 눈으로 이 바늘이 직접 보이지 않는데, 인슐린 같은 경우는 바늘을 이렇게 보게 돼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하고 제 다리나 허벅지나 팔에 꾹 해서 눌러서 인슐린 주사를 투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바늘을 보고 내 스스로 내 몸에 이렇게 주사를 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일이더라고요. 근데 임신 당뇨의 재검에서도 떨어지게 되는 경우 이렇게 인슐린 주사를 스스로 투여해야 된다. 제가 인슐린을 맞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임신 당뇨 재검에서도 또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체내에서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슐린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이렇게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하나는 지금 주사 하나는 다 맞은 상태고요. 나머지 하나를 지금 맞아야 되죠. 맞고 있는데, 인슐린을 스스로 맞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인슐린을 놓는 방법은 간단해요. 간단해서 이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주사기고요. 뜯어볼게요. 보통은 인슐린 펜이에요. 이렇게 보면 인슐린 펜이고요. 여기 이렇게 노보레피드 플렉스 펜 이렇게 적혀있죠. 여기. 그리고 이렇게 눈금이 나와 있어요. 보이시나요? 눈금? 뚜루루룩. 이 눈금이에요. 이거는 버튼. 띵 누르는 버튼. 이 뚜껑을 벗기면, 펜처럼 벗기면 요런 구멍이 망으로 송송송송 이렇게 있어요. 이게 망이거든요. 여기 안에 이렇게 액체가 들어있고요. 액체 안에 액체가 발사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망으로 커버를 쳐놨어요. 근데 이 인슐린 주사 어떻게 받는지를 그래서 좀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이 인슐린 주사를 병원에서 제공을 해주는데요. 인슐린 주사 받으면 약국에서 주사기를 받으세요.
구입하세요 라고 그래요. 그러면 약국에서 주사기를 이렇게 한 통으로 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 제가 빼왔는데 그게 이거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를 커버를 이렇게 벗기면 여기 이렇게 바늘이 조그맣게 보여요. 보이시나요? 요 바늘이 있는 것을 요 망에 낄 거예요. 이렇게 쪽쪽 이렇게 있으면 이 바늘을 이 망사 구멍에 이렇게 끼우게 돼요. 끼우고 돌리죠. 징징징징. 다 돌렸으면 뚜껑을 캡을 딱 띄워줘요. 그러면 또 하나의 캡이 이렇게 나와요. 그쵸? 이 안에 진짜 바늘이 있는 거예요. 이 캡도 열면 이렇게, 잘 안 보인다.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세워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네 번 이렇게 친 다음에 눈금을 1로 돌려요. 1까지. 하나. 다 돌아갔나? 그러면 0에서 눈금이 1로 바뀌었어요. 1로 바뀌면 또 여기를 하나, 둘, 셋, 넷. 그러고 나서 수직으로 찍 누르게 되면, 보이시나요? 물방울, 주사기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거? 공기 빼는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있던 공기방울을 빼내는 작업을, 왜 주사 우리가 맞을 때 의사 선생님이 탕탕탕탕 하고 간호사 언니가 탕탕탕탕 하고 한번 쭉 주사기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공기방울이 나오면서 액체가 쭉 나오죠. 그러면 이 액체에 들어있는 이 통 속에 공기방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맞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해가지고 수직으로 쭉 눌렀더니 눈금이 다시 0으로 바뀌었어요. 보이시죠? 근데 저는 이 인슐린 맞는 교육을 받았을 때 6단위로 해서 맞으세요 라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6단위를 맞고 있는데요. 보통은 식사 바로 전, 아니면 식사하기 15분 전에 인슐린 주사를 맞아요. 저는 식사 전이라 맞는 거고, 6단이라고 했으니까 이 단위를 6까지 올려볼게요. 까지 올렸어요. 그리고 놓으면 되는데 이제부터가 걱정이에요. 이런 패드를 받았어요. 저는 이런 패드를 받았어요. 이 패드가 뭐냐면 숫자가 써져 있죠. 1, 2, 3, 4 날짜예요. 날짜식으로 지금 31일까지 이렇게 보이시나요? 31일까지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건데, 이런 걸 이렇게 팔뚝이나 이런 데에서 올려서 해당 날짜에 이렇게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근데 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팔뚝에 맞는 거하고 하나는 허벅지에 맞는 건데, 제가 제 팔뚝에 이걸 대고서 맞기가 되게 불편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에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허벅지에 주사를 핏줄에 나가지고 멍이 좀 들어있어요. 그런 상태로 지금 주사 맞는 장면을 보여드려야 돼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이거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볼펜으로 해당 일에 아침 저녁으로 맞을 거라, 볼펜으로 만약에 오늘이 15일이면 15일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그 자리에 주사를 놓는 건데,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허벅지에 맞는 거라 약간 보기 흉할 수도 있고,
좀 이상하기도 한데 잠시만요. 일단은 오늘 15일이기 때문에 제가 15일에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15일에 제가 동그라미를 칠 거예요. 동그라미 잘 안 보이시나? 보이시나요?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에 이 주사를 넣을 거예요. 근데 넣을 때 이렇게 비스듬히 넣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수직으로 넣어야 된대요. 근데 수직으로 넣을 때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서 넣는 게 아니고 주사 바늘을 살에다 꽂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누르고 10까지 센 다음에 누른 상태에서 바늘을 빼고 손을 놓으면 돼요. 누른 상태에서 허벅지에 이렇게 찌른 상태에서 하나 해가지고 10까지 세고 주사 바늘을 빼고 엄지를 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걸 해볼게요. 이미 이 허벅지는 여기 이렇게 멍이 들었어요. 누를게요. 떨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띡. 그러면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맞으면 피가 나요. 근데 제가 잘못 넣나 봐요. 이렇게 피가 나고 이걸 닦아줘야 돼요. 그리고 바늘 아까 쭉 보시면 눈금이 6이었는데 0으로 된 거 보이시나요? 주사 바늘을 이렇게 하는 순간 띠디딕 이러면서 6에서 0까지 눈금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려고 10까지 좀 세는 것 같아요. 다 쓴 이 주사기는 재활용이 안 돼요. 다 쓴 이 주사기는 재활용이 안 되니까 버려주시는데 캡을 씌워서 다시 그 위에 또 아까 그 캡 있죠? 그걸 씌워서 빼주시고요. 뚜껑을 닫아주시면 끝. 오늘 되게 무거울 수 있는 주제였는데 무거웠나요? 저는 사실 이 교육, 식단 관리 교육하고 인슐린 주사 맞는 교육을 받을 때 조금 무서웠거든요. 각각 거의 1시간을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그때 굉장히 무섭고 제가 인슐린 주사라는 것을 스스로 잘 놓을 수 있을까 고민 되게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솔직히 이거 방법은 쉬운데 스스로 주사를 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그 과정이 그 심리적 부담감이 되게 좀 어렵거든요, 견디기가. 그래서 너무 무겁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남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